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꾸민숲 스케이뷰 아파트는 2016년 1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6개 동으로 총 50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이며 용적률 249%, 건폐율은 19%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590대로 세대당 1.17대입니다. 34평형의 월 평균 관리비는 27만 4,06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4억 7천만 원에서 최고 11억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4월 기준으로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광운대역이 738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45분, 강남까지는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선곡 초등학교 610m, 광운중학교 204m, 염광고등학교 816m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이마트 887m, 하나로마트 1.1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을지대학교 병원이 약 2.2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의 병원 61개, 약국 29개, 편의점 17개, 마트 6개, 학원 29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기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동산 상승장이 막을 내리고 그 후폭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거래량은 3월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강남과 같은 선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격 회복도 없고 실질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1% 미만,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유동성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과 해제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제하면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 반대로 지정이 강화되면 다시 수요가 급감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특정 동을 넘어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실수요자 외엔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의 가격마저 이미 일반인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고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리는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상위 5% 내외의 고소득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자금 흐름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반 가게는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대기업조차 유동성 위기로 인해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자금 유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인구 감소와 가계 부채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20%의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부동산 사이클의 상승 국면이 지나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50억, 100억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그 수요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은 가격 하락의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더라도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선 결국 부유층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부동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일반 서민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실물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채에 기반한 부동산 거품을 연명시키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집중된 똘똘한 한 채조차도 수요가 제한된 이상 장기적으로 가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상승세가 지속된 시장은 조정이라는 필연적인 사이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